가는 시간대 하면 돼요. 뭐 궁금한 거 없어요? 정규만 이렇게 수업하는 거. 어떤 수업을 하느냐? 수학 3. 다시 처음부터 합니다. 그때부터는 좀 약간 좀 내신에 맞춰서 하겠죠. 근데 내신 대비 전까지는 진도를 막 나가다가 다시 처음부터 수학 3 처음 나가다가 내신 대비 한 달 전에는 또 다시 이제 또 학교별 보강도 시작할 거고 그 다음에 또 시험 대비 자체 교재도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제 뭐랄까 적중률 높은 문제 위주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다들 그런 생각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빨리 시작하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우리 남상고 할채 맞나요? 오늘? 자, 남상고 66쪽입니다. 자, 66쪽 펴가지고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66쪽. 그럼 너희 코칭쌤 교실 오늘 바뀌는 거 알고 있나요? 전달 받았죠, 코칭쌤한테요. 410호 4층입니다. 4층. 오늘만 또 그렇고요. 또 다음 주엔가 또 하루 또 뭐 다른 9층으로 또 바뀔 날도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 수업하고 겹치면 아마 9층으로 바뀔 거야. 이유는 코칭쌤 교실을 이제 확장 공사하는 것 때문에 약간 지금 6층이 너무 복잡해요. 막 공사 때문에 막 냄새가 나고 그래서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옮기는 거니까 좀 이해를 좀 해주세요, 여러분. 대신 좀 사과할게요. 왔다 갔다 하면 되게 불편하니까. 알겠지? 자, 161번입니다. 2차 함수부터 해보자, 오늘요. 2차 함수는 너희가 하도 많이 해가지고 너희 이제 좀 어때요? 좀 쉽게 느낍니까? 어때요? 공부나 좀 어때요? 좀 쉽게 느끼네? 좋아요. 그러면 2차 함수 문제까지 좀 여러 개 나왔는데 그 중에서 선생님하고 한 개 정도 풀고 나머지 너희가 좀 풀어볼게요. 자, 161번은 2차 함수와 그 직선, 접선이라고 하죠. 접선요. 2차 함수와 접선. 여기 접선 가면 무조건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연립해가지고 판별식이 0이다. 요것만 떠올려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잘 보시면 너희가 0,-3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했잖아요. 맞지? 그럼 요때 나온 이 직선은 우리가 뒷부분에 나와 있는 그 직선의 방정식을 알면 도움은 되겠지만 또 중학교 때의 어떤 직선 정도로도 할 수가 있어요. 알겠지? 그러면 기울기지 모르잖아. 우리 기울기 모르고 이 점을 지나면 어떻게 대입하죠? 어디에 대입하죠? y는 ax 더하기 p에다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가 기울기를 m 잡으면 이런 식으로 잡아진단 말이지. 얘가 지나는지 알겠죠? y절편이잖아요. 그럼 얘하고 누구하고요? 책에 있는 그 직선 있죠? 여기다 는 잡아줄게요. 는 4분의 1x 제곱. 얘하고 얘가 왼쪽 오른쪽 넘겨가지고 판별식 세우면 된다고요. 그럼 판별식은 0 하면은 m이 나옵니다. 계산 과정 좀 생각하자. 그럼 m은 두 개가 나와요. 1뿔마 루트 3이 나와요. 근데 책에서 m이 양수라고 했거든. 맞지? 그러니까 빼기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럼 정답은 플러스가 들어가면 되니까 여기다 넣으면 돼. 여기다가 1 더하기 루트 3 가로에서 넣어주면 이게 답이 되는 거죠. 답은 3번에 있네요. 자, 오늘은 좀 순서를 좀 바꿔가면서 할게요. 좀 약간 단원별로 할 생각이거든. 그럼 2차 함수 좀 찾아보자. 164번이 되겠습니다. 순서를 좀 바꿔서 얘를 먼저 풀어보자고요. 너희가요. 자, 지금 한번 하면 됩니다. 2차 함수가 누구랑? 이거 남상고 문제잖아요. 그 남상고는 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 문근이는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만약에 한다면 월목반으로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7시부터인데요. 괜찮아요? 그 예원이도 원래대로 7시 월목반에 저는 바꿔야 할 거예요. 바꿔야 돼요? 3월 때부터 바꿔요. 그럼 어떻게 바꾸기로 했어요? 아무래도 주말반으로 가야 해요. 대구에 오고 이제 야간 자율학습 좀 참석하고
아니 그 영어가 있어가지고. 아 그래? 그럼 이건 바꿔야겠네요. 토요일반의 시간, 근데 토요일반 시간은 돼요? 아침 9시 반인데요. 좀 빡치죠?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토요일반 일단 반배정이 바꿔놓을게요. 알았죠? 그러면 유나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아직 뭐 확정이 안 돼도 엄마하고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정규반 따로 생각이 없어요? 알겠어. 그 다음에 또 영재 어떻게 하고 싶어요? 저 월목 원래 월목반으로 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라 가지고 벌써 이제 막 반을 지금 배정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래요. 예원이 옮겨놔야겠네요. 예원이가 어딨냐? 여기 있네요. 주말반이 좋을 수도 있겠다, 예원아. 왜냐면 또 이게 토요일 아침부터 다 하니까 뒷시간이 쫙 이렇게 많이 남아요. 그죠? 전화 누나. 어서오세요. 저희도. 빨리 앞자리 앉으세요, 앞자리. 앞자리 우리. 부담스럽나요? 자, 너희 지금 뭐하고 있냐면은 요거 풀고 있어요. 164번. 남상구. 67쪽에 있습니다. 풀었니? 초등학생들. 윤호는 3월 되면 원래대로 거기 설철쌤님 팀에서 계속 수업을 하는 거 맞죠? 이렇게 하면 되고 수현이도 백태니 쌤님 팀에서 계속 수업을 하는 거. 그다음에 종강이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라 가지고요. 항상 물어보고 있는 중이에요. 월요일까지. 혹시 윤호는 아예 수학 이제 학원 안 다닐 생각을 하는 건가? 그건 아니고 윤호 할 거죠, 그죠? 아직 잘 모르겠어? 유나는 원래 레벨이 그때 왜 스카이반 아니었나요? 윈터스쿨 때? 맞죠? 그럼 더 상위반도 할 수 있겠네요. 엘리트 반이나 탑반이나 잘 모르겠어요? 그래 한번 생각을 해봐.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자, 164번 바로 풀이할게요. 너 요즘 시간이 그지 많이 못 줄 것 같아요. 자, 2차 함수 그래프가 A와 관계없이 알파 베타를 지난다 그랬지? 너희 그 관계없이란 말 나오면 뭐예요? 항등식이죠? 얘는 2차 함수하고 항등식이 섞인 거야, 지금 이 문제는요. 아까는 접선하고 이렇게 응용이 됐고, 그러면 우리가 이 함수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A로 묶어줘야 돼요. A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요. 그러면 A 있는 게 두 개 있죠? AX하고 3A가 있단 말이에요. A 이렇게 묶어요, 이렇게. 그러면 뒤에 남았는 거 다 써주면 되죠. 남았는 게 이렇게 되죠.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얘와 A와 관계없이 지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얘가 무조건 0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떤 A가 들어가도 얘가 상관없이 0이 될 거니까 맞죠? 따라서 X좌표는 -3이 나오죠. 그럼 이때 -3일 때 얘가 똑같이 -3을 넣으면 얘가 뭐가 되냐면 -1이 나오죠. 그게 Y좌표가 돼요. 그래서 -1에서 이게 알파, 베타가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항등식으로 설명을 했던 거고, 자, 두 번째는 이제 문제에서 요 좌표를 P라고 했는데 얘가 2차 함수의 꼭지점일 때란 말이 나오죠. 셋째 줄에요. 이제부터 우리 꼭지점 아까 했던 대로 2차 함수의 이제 위에와 관계 없어요. 그냥 얘가 꼭지점을 생각하고 최고차는 1이니까 야를 반대보로 넣는 거죠. 이렇게 넣고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얘가 2차 함수의 식이 되는 거지. 근데 책에서 얘를 뭐라고 했냐면 넷째 줄에 끝에 보면 얘가 x축과 만난다. 그러면 무조건 능형이에요. 그러면 얘가 전개를 했을 때 문제에서 x축과 만나는 그 좌표 그걸 mn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m과 n을 더했을 때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가지고 두분합을 구해가지고 구할 수 있겠다는 거야. 자, 그럼 전개 한 번만 해보면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자, 전개했어요. 그럼 두분의 합은 얼마야? 요거분의 요거의 반대보죠. 그래서 n 플러스 n은 -6이 돼요. 두분의 합 구하는 공식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건 2차 방정식이 나오는 거죠.
아니면 인수분해도 상관없네, 그죠? 인수분해가 되니까요. 그럼 정답은 얘하고 얘 둘이 더한 걸 다 계산하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선생님이 지금 뭐 했냐면 2차 함수 설명해주고 계속해서 2차 함수 문제 관련된 거 풀고 있어요. 자, 우리 뒤에 가면 또 있어요. 우리 또 2차 함수 한번 풀어봅시다. 선생님 지금 2차 함수 골라서 풀고 있어요. 생각해봐. 남산고등학교인데 2차 함수가 요 해에 여러 번 나왔다는 거야.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167번이요. 자, 167번하고 170 계속해서 2차 함수입니다. 자, 그럼 너희가 또 요거 한번 풀어볼까요? 167번. 다시 한번 전달할게요. 오늘 코칭쌤 교실 410호입니다. 4층으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만. 또 다음 시간은 또 바뀔 수 있어서 오늘 거만 얘기해 줄게요. 음, 167번. 선생님 잠깐 좀 또 올게요. 그리고 선생님 교무실도 지금 3층으로 잠깐 바꿨어요. 한 4일 동안. 그래서 6층으로 오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윤호야 좀 어때요? 다들 너희 집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있지? 응? 수현이 어때요? 열심히 하고 있나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자, 유나는 어때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공부 집에서도? 오케이. 그리고 오늘 원 프린터물 혹시 안 갖고 온 사람 또 누구 있죠? 저번에 선생님이 끼워 다니고 있던 그 원 프린터물 다 있어요? 유리도 있어? 오케이. 유리가 또 약간 피곤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는 거 괜찮나? 좀 어렵나? 영하고 유리가 있잖아. 그럼 이 정중앙이 2차 함수의 꼭점이 돼야 돼요. 3이고 꼭지점의 좌표가요. 그런 식으로 한번 해야겠다. 딴 애들도 2차 함수 설명을 첫 번째 조건을 보고요. F0과 F6이 같다고 했잖아. 그러면은 꼭지점의 x좌표가 3이라는 뜻입니다. 3. 맞아요? 0과 6의 정중앙이요. 정중앙. 오셨나? 은서야. 은서는 그러면 자리를 예원이랑 같이 앉을까? 괜찮네? 그리고 중간쯤에 가방 앞에줘. 그럼 나볼까? 자, 떨어진다. 근데 다들 너희 푸는 거 잠깐 보니까 이렇게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많이 보이고요. 또 잘 푸는 것도 있고. 자, 선생님하고 같이 해볼게요, 바로요. 근데 선생님이 너희한테 개념 설명을 지금 많이는 안 하고 있잖아요. 그치? 수학 상에서. 근데 개념적으로 좀 어려운 거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선생님이 좀 더 부연 설명 많이 해줄 테니까요. 일단 풀어볼게요.
자, 지금 F0하고 F6이 같다고 했지. 이 말은 X좌표가 0과 6일 때 같다는 거는 얘 둘이의 정중앙이 대칭축이라는 거예요. 우리 대칭축이 있을 때 이런 걸 우리가 대칭축이라고 하지 않나요? 정중앙에 딱 있는 거. 그럼 요 놈이 지금 0과 6 정중앙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0이 뭐 이쯤에 있다고 가정을 하면 X가 말이에요. 그럼 이 반대쪽에 이렇게 6이 있다는 뜻이니까 꼭 지점은 무조건 정중앙이 돼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쟤는요. 근데 이게 뭐 아래 볼록일 수도 있고 위로 볼릴 수 있는 건 아직 모르는 거죠. 아무튼 꼭점을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3이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최고차항 계수를 모르잖아요. 2차 함수니까 우리가 얘만 딱 보고 그러면 fx는 최고차항이 뭔지 모르는데 꼭점 3이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앞에는 뭐 a라고 잡고요. 뒤에는 모르니까 또 플러스 b라고 이렇게 잡는 거지. 모르니까요. 만약에 a가 지금 같은 그림이었다면 음수가 돼야 돼. 근데 만약에 아래 볼록이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여기가 3일 수도 있으니까 얘가 이때는 양수가 될 때겠죠. 그럼 우리는 둘 다 해봐야 돼. 자, 그럼 여기가 쌤이 또 0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가 또 반대쪽에 6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자, 너희가 문제를 봤을 때 조건이 하나 더 있죠. 맨 위에 보면 마이너스 2부터 7까지에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15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2의 위치를 0보다 왼쪽에 있겠죠? 그럼 이쯤 어딘가에 더 멀리 떨어져 있겠지. 이 그림이었다면. 자, 이 그림이었다면 마이너스 2는 좀 더 멀리 있다고 이쯤이야. 이쯤에 있을 거야. 맞지? 0보다 왼쪽이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맞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문제에서 7까지라고 했잖아요. 그럼 7은 6보다, 얘는 두 칸 차이 나지만 6보다는 한 칸밖에 차이 안 나죠? 한 요쯤에 있겠죠. 요쯤에 7이 있을 거야. X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y좌표의 범위를 보고 우리는 최소값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15라고 했지, 문제에서.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5라는 거면 얘가 제일 아래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얘가 최고차항이 음수였다면 이때는 마이너스 15가 이 자리에 들어갈 거라는 거야. 그쵸? 예를 들어서 얘라면 말이야. 얘라면. 근데 만약에 얘라고 한다면 또 달라지겠죠? 또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번에는 이 그림이었다면 최소값이 무조건 꼭점일 때가 최소가 되지 않을까? 자, 그럼 이게 마이너스 15가 아니구나. 이게 마이너스 15구나. 맞죠? A가 양수일 때가 B가 마이너스 15가 돼요. 얘는 아직 모르네요. 왜냐면 얘는 위에는 얘가 B가 돼야 되잖아요. 맞죠? 지금 반대 설명했어요. 자, 요 그림일 때가 꼭점이니까 얘가 최소예요. 얘가 여기서부터 막 이렇게 내려갈 거니까 최소 어차피 안 변하잖아요. 꼭점일 때 가장 아래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A가 양수면 얘가 최소고요. 얘라면 아직까지 못 찾는 상황이죠. 딴 식을 넣어야 되죠. 왜? 마이너스 2를 넣고 나서 봐야 된다고, 얘는요. 내가 이해돼? 마이너스 2에 대응되는 좌표가 마이너스 15니까 얘 갖고 한다면은, 자, 이게 두 번째라고 할게요. 그럼 첫 번째가 얘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F-2가 마이너스 15가 돼야 한다는 뜻이지. 그쵸? 이걸 식으로 써볼까요? 자, 마이너스 1 넣어볼게요, X한테요. 그러면 25A가 되고, 더하기 B가 이렇게 되겠죠, 얘는요. 얘는 관계식이 B로 정리하면은 이게 넘어가서 좀 더 복잡해질 것 같아요. 그죠? B가요. 맞지? 아무튼 요 두 가지 상황이 있다고 얘기하고 싶어. 근데 아직 결정이 안 되는 거지. 왜냐하면 조건이 하나 더 있잖아, 문제에서. 자, 또 다른 조건이 뭐예요? F-1이라고 절대값이 있어요. F5의 절대값이 0이라고 했죠. 자, 이제부터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 F-1이 어디 있는지 또 얘부터 볼게요. 그다음 F-는 어디 있어요? 6하고 같은 위치, 0하고 한 칸 차이 있겠죠? 한 이쯤에 있겠죠, 이쯤에요. 이쯤에 있겠죠? 자, 이해돼? 자, 그럼 생각해봐.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일 때 대응되는 좌표가 마이너스 15였고, 그럼 마이너스 1일 때 대응되는 좌표가 뭔지 모르겠지만, 문제에서 지금 절대값이 줬잖아요. 그럼 절대값이 주고서 지금 0이 나왔단 말이 뭐예요? 얘가 무조건 뭐가 돼야 되거든요? 얘가 마이너스 15면, 얘는 마이너스 15, 무조건 15가 돼야 되죠? 얘보다 위에 있을 거니까. 똑같은 숫자 되면 0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해돼? 자, 조금 복잡하지만 천천히 한번 따라와 보세요. 그러면 얘라고 한다면 얘는 F-1이
15가 돼야 된다고요? 아, F5가요. 지금 뭐 하고 있냐? 잘못 설명했는데? 야, 잘못 설명했어요, 선생님이. 얘가 마이너스 15고, 마이너스일 땐 얘하고 5가 어디 있겠노? 이쯤에 있겠네요. 5가 이쪽에 있겠네, 이쪽에. 딴 얘기 있구나, 선생님이. 이쯤에 있네, 이쯤에. 네, 이쯤에 있다고, 5가요. 자, 그럼 다시 해볼게. 그러면 여기에 대응된 요 좌표하고 마이너스에 대응된 요 좌표가 요거 두 개를 더해가지고 0이 되는 거네요. 맞지?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얘도 대입하고 얘도 대입해서 둘 다 더해봐야 되는 거죠. 저기였어요. 그럼 확인해 볼게요. 그럼 자, 마이너스를 넣어볼게. 그럼 마이너스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얘한테 마이너스를 넣으면. 자, 해볼게. 마이너스를 넣어보면 얘가 16a가 되고 더하기 b가 되죠. 됐나요? 자, 이게 f-1이에요. 그러면 f5는 얘한테 5를 넣으면 돼요. 그럼 5를 넣으면 자, 어떻게 돼요? 플러스하고 어떻게 돼? 5를 넣으면 4a 더하기 b가 되나요?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절대값 씌워진 거예요, 지금요. 자, 너희가 한번 생각해봐. 얘가 더 밑에 있고 얘가 더 위에 있죠. 봐봐. 얘가 더 밑에 있고 더 위에 있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절대값이단 말이에요. 도대체 0이 나왔다고요? 그럼 무조건 얘가 0 이상이니까 얘가 아무튼 이 둘 값 중에서 얘가 더 밑에 있기 때문에 얘가 음수가 될 거고 얘가 아마 양수가 될 걸 볼 수 있겠죠. 내가 이해돼? 그럼 얘가 나올 때 그대로 나올 거란 말이야. 그대로요. 그럼 얘는 더하면 20a 더하기 2b가 0이 될 거야. 이렇게요. 얘가 그대로 나온다고 지금 얘기했습니다. 근데 얘가 만약에 얘가 음수로 나온다면 야하고 같은 반대쪽에 얘가 같은 위치에 있어야 되거든요. 같은 위치에 있을 수 없잖아요. 더 멀리 있잖아요. 3에서 4칸 있고 얘는 2칸밖에 차이 없으니까 얘가 더 위에 있다니까요. 즉 말은 같은 값은 나올 수 없다고 음수로서. 그러니까 얘는 양수로 나올 거고 얘는 음수로 나올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연립하면 되죠. 얘하고 연립하면 되겠네요. 이해돼? 자, 그럼 해볼까요? 자, 여기하고 얘를 둘 빼볼게요. 자, 여기서 그냥 빼지 말고 2를 곱해가지고요. 그러면 50에 더하기 2b가 마이너스 30이 나오죠? 자, 이해되고 있습니까? 연립하고 있어요. 얘하고요. 자, 그러면 둘이를 이제 뺄 수 있겠죠. 밑에서 위에 거 빼면 30a가 되고 마이너스 30이 되니까 a는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근데 아까 우리 처음부터 a가 음수로 가정했잖아요. 근데 음수가 나왔죠? 그럼 얘는 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이해됐어요? 그럼 a한테 마이너스를 넣고 나서 여기다 넣으면 b도 나오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a가 마이너스 1이면 얘가 마이너스 25가 되니까 b는 10이 되겠냐. b는 10이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면 근데 첫 번째 이 식에서는 아무 모순이 없다는 거야. 됐죠? 근데 만약에 얘 가지고 한번 해보자고요. 자, 똑같이 할 건데 봐봐. 이번에는 f한테 또다시 마이너스를 넣어야 되는데 마이너스는 어디 있어요? 얘보다 더 멀리 있겠죠? 그럼 한 이쯤에 있겠지 뭐 마이너스 1이요. 자, 마이너스 이쯤에 있다고요. 됐네? 그럼 여기에 있는 y좌표가 f-1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5는 어디 있어요? 그럼? 얘보다 더 아래에 있겠죠, 이번엔요. 이번 얘가 아래에 있겠죠. 3에서 더 가까이 있으니까. 그럼 이번엔 이제 얘하고 얘 둘 더 할 건데 더 이제 0이 돼야 돼, 지금요? 그럼 반드시 얘가 뭐가 되고 양수가 돼야 되고 얘가 음수가 돼야 될 거야. 둘 다 빵빵 될 수는 없거든요, 지금요. 맞지? 자, 그러면 얘가 양수니까 마이너스 넣었는데 아까 어떤 값이었어? 얘가 이거였죠?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아까 했던 거 똑같은 거니까 16a 더하기 b는 똑같을 거고 얘는 그럼 나올 때 음수로 나와야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4a 빼기 b가 되어서 됐나요? b가 날라가겠죠? 그럼 12a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우리 책에 얼마야? 얘가 지금 0이 나온다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럼 a가 0 돼버리죠? a 0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모순이 생기는 거고 얘는 모순이 생기지 않는 거죠. 얘가 맞다는 거야. 유나야 좀 어렵죠? 설명이 좀 어려워지면 약간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자, 여기까지 마무리됐어요. 이해됩니까? a가 0이 돼서 모순이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얘는 지워도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앞에 있는 게 다 끝났어요. 이제 오늘 치울게요. 요건 안 된다고요. 이게 맞는 거야. 자, 문제 돌아와서 이제 마지막 답을 구해보자고요.
자, A 자리에다가 넣을게요. 그럼 fx는 마이너스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10인데 책에서 f2를 구하고 있으니까 2를 집어넣으면 얘는 얼마나? 얘 9가 나오죠? 또 f4 넣으라고 했죠? 4를 넣어도 9가 나와요. 두 개 더하면 18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질문. 자, 요 풀에서 좀 어려웠던 게 어떤 거죠, 여러분? 생이상했을 때 좀 약간 어려웠던 부분은 이 절대값에서 누가 양수가 돼야 되고 누가 음수가 돼야 되고 이거 결정하는 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결정은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야지 알 수 있는 거고 맞아요? 그 다음에 절대값에 대한 성질도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정말 이해돼? 아까 너희들 말로 막 했을 때 있잖아요. 아까 얘가 음수가 돼야 되고 얘가 양수가 돼야 되고 이런 말들이요. 그 말들이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세 말들이 혹시 잘 이해 안 되는 게 있으면 질문하라고 하는 거야. 잘 이해돼? 은서 어때요? 잘 이해돼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봐. 반대로 만약에 얘가 음수가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요. 혹시나 나중에 복습할 때.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170번 갈게요, 여러분. 네, 너희도 잠도 좀 오고 하는데 잠도 깨면서 해볼게요. 자, 170요. 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170. 또 2차 함수예요. 자, 2차 함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고 또 바로 풀이할게요. 오늘 900고라고? 코칭쌤이 좀 전에 카톡이 문자가 오셨는데 오늘 교실이 또 909라고 하시네. 얘들 너 혹시 코칭쌤한테 연락 온 거 그 410호 아니었니? 909. 아 909에 왔어요? 맞네요. 오케이 909 맞네요. 일단 9층으로 맞아야 돼. 9층으로. 알겠죠? 909로 가시면 되겠네요. 자, 문제를 좀 약간 어려울 거야. 마지막 문제다 보니까요. 근데 2차 함수야. 똑같아요. 같은 유형이에요. 그리고 너희 그 푸는 문제, 그 10문제는 그러니까 작년 거만 넣은 게 아니야, 선생님이. 재작년 거랑 이제 한 3개년 중에서 좀 골라놓은 거야. 알겠죠? 그 중에서 좀 약간 어려웠던 유형들. 그래서 한 해에 4문제 나왔다는 건 아니겠죠? 한 해에 한 2문제나 한 3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2차 함수가요. 너희 좀 어려운 애들은 그럼 힌트 좀 줄게요. 풀면서 안 애들은 계속 풀어보시고요. 가족권은 또다시 뭐예요? 꼭 좀 얘기합니다. 축의 방정식이니까. 그럼 너희 푸는 애들 중에서 170에서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면 돼요. fx는 ax 빼기 1의 제곱 이렇게 시작하라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플러스 이제 뭐야 문제 읽어보시면요 나의 조건에서 14랑 마이너스 4가 있죠.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14거나 마이너스 4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좀 힌트요. A가 양수라면 이게 맞는 거고요. A가 양수라면 이거고요. A가 음수라면 이게 될 거예요. 그렇겠죠? A가 음수면 위로 볼록입니다. 위로 볼록이니까 최대. A가 아래 볼록이면 마이너스 4다 최소니까. 최소가 꼭지 밑에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 중에서 너희가 결정해야 돼요. 다를 보고 결정하면 돼요. 알겠죠? 다를 보시고 음료수 마시면서 조금만 잘 깨보자. 그리고 은서는 그 아버님하고 얘기해봤니? 그 3월 개강 때부터 어떻게 할지. 3월 때부터는 정규반 수업 안 됐나요? 수학은 경북여고 반이랑 따로 있지 않아요. 시험 대비 때만 이제 학교별로 좀 보강을 하고요. 그래서 안 할 생각인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 과학 수업을 듣는다고, 그죠? 그래요. 황태 선생님. 자, 우리 답이 나왔습니까, 여러분? 답이 나온 사람도 있고, 답 맞네요. 자, 마무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일단 A가 A가 양수부터 해볼게요. A가 양수라면 이런 그림이 그려질 거야. 얘가 1,-4가 되겠죠? 맞니?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너희가 Y축을 그려보면 1이 지금 왼쪽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Y축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Y축이 이렇게 있을 거고 X축이 약간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왜냐면 얘가 음수니까, 그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너희가 다를 보시면 다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직선 중에 y는 마이너스 8x 더하기 30이라고 했죠? 그럼 너희가 마이너스 8x 더하기 30을 잘 보면 y절편이 뭐예요? 양수란 말이지, 지금요? 얘보다 훨씬 위에 있다고, 한 이쯤에 있다고, 이쯤에 얘를 지나는 아래 볼록이란 말이야. 내려오는 직선이란 말이야. 그럼 내려오는 직선하고 얘하고 접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접할 수 없잖아요. 근데 접한다는 말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번 만나야 돼, 이렇게. 내가 이렇게 돼버리면 무조건 두 개 만나니까 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조건 때문에 이 그림은 안 되는 거지. 맞죠? 그러니까 그림상으로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로 볼록을 그릴 수밖에 없는데, 위로 볼록 한번 더 그려보면, 위로 볼록 이렇게 그려줄 수 있잖아요. 여기다 동시에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 일단 얘가 아니고 14구나, 그죠? 14는 더 위에 있겠죠? 한 이쯤에 있겠죠? 한 이쯤에. 요쯤에다가 한 14 잡았다고 해볼게 되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지나가겠죠? 이렇게 이차함수가. 그럼 이때는 이런 식으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직선하고 접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14니까 30 더 위에서 내려올 때 접할 수 있겠죠. 기울기가 음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얘를 위에 걸 갖고 얘가 맞다고 생각하고 위에 거랑 이제 연립하면 되는 거죠. 위에 거랑. 이건 필요 없으니까 이건 지우고. 괜찮니? 이게 맞는 그림이니까요. 얘하고 누구랑 한다고요? 얘하고 는 마이너스 8x 더하기 30이라고 잡고 얘를 다시 전개해가지고 2차 방식을 만드는 거야. 얘 전개한단 말이야. 전개해서 왼쪽 다 넘겨서 판별식 구하겠다는 거야.
판별식을 구하는 거 한번 써보면 a, 자 전개해 볼게요. a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더하기 14가 이렇게 있었는데 얘가 왼쪽 넘어가서 막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자 연립한다는 게 이런 뜻이야. 그래가지고 얘를 내림차순 정리를 해서 판별식을 구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접할 때는 판별식이 0이 나올 거니까요. 그럼 그때 a가 나올 거야 얘들아. a가 나온다고요. 아마 음수가 나와야겠죠? 그럼 a가 뭐가 나올 건가 하면 계산 과정 생각할게요. 마이너스 2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 판별식을 쓰시면요. 그 과정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럼 a가 마이너스 2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 마지막에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이제 아직 끝난 게 아니죠. 다시 얘하고 또 능령 잡아서 또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도 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마이너스 2, 얘를 전개하면요. 자, 전개하면 또 x제곱 빼기 2x 더하기 1 더하기 14는 0이 또 접는다고 그래요. 복잡하죠? 자, 그 다음 또 양변에 마이너스 2 나눠요. 양변에 마이너스 2 나눠주면 이렇게 될 거고 얘를 막 또 전개한다고요. 자,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6 되겠네요. 그 밑에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가 나오냐면 2가 나와요. 맞아? 근과 기수와의 관계. 자, 그리고 질문에서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을 묻고 있으니까 우리 알파 베타도 구해놔야 되겠네요. 이거분의 이거 해서 얘도 구해놓고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도 알아야 되고. 그럼 이 공식은 이제 이렇게 되겠죠.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빼기 3 알파 베타. 이건 또 뭐야? 곱셈 공식의 또 변형이죠. 다 알고 있어요. 싹 다. 얘를 또 집어넣어. 2에 8 되고요. 플러스 3, 6이 18 되고 곱하기 2가 되냐. 그럼 36 더하기 8이니까 44가 정답이 돼요. 근데 선생님이 너희한테 풀이를 좀 어떻게 보면 약간 계산도 좀 생각하고 하고 있는데 시간이 실제로 풀었다 많이 걸리겠죠? 선생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2, 3개년 문제들 중에서 어려운 것만 골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실제 너희가 시험 칠 때는 그냥 다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알겠니? 어려운 것도 있을 거고 쉬운 것도 있을 거니까 좀 쉬운 문제에서는 뭐 이렇게 기본적인 개념 알아두셔야 되고 어려운 문제는 복합적으로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좀 탄탄해야 돼요. 여러분. 개념이요. 수학은 윤나야 그래 잘 깨우자. 수학은 그 선생님이 봤을 때 어느 학교든 간에요. 너희가 내신에서 말이야. 무조건 나는 뭐 종합으로 가겠다. 혹은 뭐 이렇게 뭐 수시로 가겠다 해가지고 되도록이면 내신으로 가려고 많이 노력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어느 학교든 간에 그 약간 어렵든 쉽든 간에 등급은 똑같이 있잖아요. 등수가 있을 거니까. 그래서 너희가 겁먹지 말고 그 어려운 학교든 쉬운 학교든 탄탄하게 기본기만 잘 깔아서 너희가 꼭 뭐 100점이 아니더라도 뭐 거의 만점 가깝게 맞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어렵든 쉽든 간에. 알았죠? 할 수 있겠죠? 시간만 충분하다면. 자, 이렇게 해서 2차 함수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앞으로 갈게요. 자, 앞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복소수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유형 중에 하나가 2차 함수라고 한다면 또 하나의 유형이 복소수예요. 선생님이 지금 2차 함수 먼저 쫙 푼 거야 같이 나왔죠? 이제부터는 복소수인데 너희가 복소수는 이제 162번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얘들아, 선생님이 너희한테 저 앞에서부터 여러 학교를 풀면서 복소수 파트가 여러분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약간 어려운 유형에서.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그 복소수에 대한 개념을 좀 더 깊이 있게 해야 돼, 이제부터. 자, 복소수의 약간 풀이라고 합시다, 이제부터. 복소수 풀이는 일반적인 가장 많은 풀이는요, 당연히 정의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를 이용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계산 문제에서. 자, 이 풀이란 말은 좀 약간 어려운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한테요. 어려울수록 정의를 많이 이용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자주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가 바로 편례복소수입니다. 편례복소수요. 그러면 편례복소수도 정의로 이용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Z가 A 더하기 B이면 그냥 A 빼기 Bi다. 맞아? Z가 A 더하기 Bi라면
Z바는 A 빼기 Bi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정의예요. 그러면 너희가 켤레복소수의 정의만 가지고 풀려고 한다면 시간이 많이 걸릴 때가 있을 거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켤레복소수의 성질을 좀 자주 이용하셔야 돼요. 이게 약간 난이도가 좀 높을 수 있어요. 난이도가 높다는 게 높은다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성질을 이용할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주기성 같은 게 있어요. 주기성이요. 반복되는 거. 똑같은 게 반복되는 게 몇 칸마다 반복될까? 이런 거. 우리가 시험 문제들은 i의 주기라고 해가지고 4칸씩 반복되잖아요. i의 4제곱까지가 1이니까 i의 5승부터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거기까지만 알면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약간 우리가 어려운 걸 풀려면. 그럼 얘는 새로운 어떤 복소수가 나왔을 때 이 주기성은 약간 새로운 어떤 식이 나올 때 학교쌤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 식은요. 그리고 학생들이 여기서 복소수 파트에서 오메가랑 많이 응용되거든요. 오메가랑요. 그래서 오메가랑 많이 응용이 된다고. 오메가. 근데 너희 오메가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오메가의 3승은 뭐 1이다. 뭐 오메가의 3승은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외워서는 절대 안 돼요. 걔도 바뀔 수 있거든요. 오메가도 어떤 식에서 나온 오메가에 따라 달라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랄까 어떤 새로운 식이 나왔을 때 좀 낯선 문제가 나왔을 때 해결하는 연습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까 내가 너한테 어려운 학교든 쉬운 학교든 내신이 어려워도 쉬워도 그걸 열심히 공부한다 그러면 잘 칠 수 있을 거지만 또 수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모의고사에서도 새로운 문제 나왔을 때 잘 푸는 게 더 도움이 될 거라고요. 아셨죠? 자, 어떻게든 요 3가지를 좀 신경 써서 문제를 좀 풀어볼 생각입니다. 요 3가지요. 됐나? 자, 그러면 우리 100, 아까 몇 번이고 150, 162번 다 돌아가서 문제 풀어볼게요. 자, 162번 볼게요, 여러분. 복소수가 있는데 Z가 나오죠? 켤레 복소수 나오고 있는 거 보이지? Z바라고요? 그래, 우리 문구나 저기 문 잠깐만 열어줄래요? 부탁 좀 하자. 환기 좀 시킵시다. 윤호도 좀 잠깐 열어줄래요? 잠깐 열고 잠깐 깨고. 자, 여러분 Z1바하고 Z2바가 있잖아요. 근데 다음 중 항상 성립하는 묻고 있거든요. 자, 기획바가 Z1 곱하기 Z2가 이렇게 있잖아요. 책에서요. 문제에서요. 이렇게 있는데 항상 성립하나로 묻는 거예요. 지금요. 야, 이거는 무조건 어때? 성립하죠. 이게 뭐야? 켤레 복소수의 곱의 성질이라고 합니다. 바가 전체에 있든 따로따로 있든 곱해도 같다. 얘는 그냥 무조건 맞다고 생각 넘어가야 돼요. 정의 같은 거 쓸 필요도 없어야죠. 그냥 성질인 거예요, 성질이야. 자, 2번째. 자, 그럼 굳이 이름을 적어줄게요. 성질 이름이 있어요. 이런 거를 곱의 성질이라고 합니다. 곱의 성질. 4가지의 성질이 있어요. 곱, 그 다음 실수배, 합차 성질까지 총 4개야. 알겠니? 그 다음, 니은입니다. 니은은, 자, Z1 바 더하기 Z2라고 있죠. 책에 있는 거 쓸게요. 자, 이렇게 책에 나와 있네요. 이게 책에 나와 있는 식이야, 지금. 자, 얘가 맞냐라고 묻는 거야, 지금. 근데 앞에 조건에 Z1과 Z2가 실수라는 조건이 있기는 있어. 알겠니? 자, 한번 써볼까? 자, 조건을 써볼게요. 자, Z1과 Z2가 실수래요. 우리 복소수의 정의는 3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복소는 3가지 종류가 있다고. 실수가 되거나 또 아니면 순호수가 되거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섞인 일반적인 호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실수라고 했단 말은 특징이 있거든. 우리 실수의 특징은 켤레 복소수가 항상 어때요?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입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얘들이 같으면 무조건 날아가는 거죠. 근데 얘도 실수니까 같다니까요. 무조건 같아요. 실수면 무조건 눈이 됩니다. 생각하고 동그라미를 치면 되는 거죠. 됐나요? 실수는 켤레 복소수가 자기 자신이다 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자, 디귿입니다. 디귿요.
근데 너희가 쌤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이 책에 있는 모든 학교들 거를 다 풀 줄 알면 분명히 좋은 점수 나올 겁니다. 근데 자기 힘으로 풀 줄 알면.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가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거이면 그랬죠? 이거이면 Z1이 실수라고 했어요. 자, 일단 잘못 썼나 이거? 잘못 썼네요. 자, 이게 뭐예요 지금? Z1하고 그 자기 자신의 켤레 목소수죠? 그러니까 자기와 자기 자신의 켤레 목소수는 곱하면 항상 어떻게 돼요? 네, 선생님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자, 정의는 Z가 이거라고 이거라고요. D 곱하면 어떻게 되냐고 묻는 거야. D 곱하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되죠. 자, 쌤이 지금 정의 들어가고 있어요. 얘들이 곱했다고요. Z1이라고 생각하고 Z1 바라고 생각하고 둘이 곱하면 원래 합창공식이지만 I제곱이 마이너스로 바뀌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로 바뀐다는 거지. 근데 이때 A와 B는 무조건 실수야. 실수를 제곱해서 더하면 무조건 00밖에 없어요. 얘도 0이 돼야 되고 얘도 0이 돼야 돼. 아니 선생님, 얘가 양수되면 안 됩니까? 얘가 양수되면 얘가 음수돼야 되는데요. 더해서 연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빵빵밖에 없다니까. 그럼 빵빵이니까 Z는 뭐가 돼? 그냥 0일 거예요. 그냥 0. 그럼 0은 뭐예요? 실수 맞죠? 맞는 거지. 실수입니다. 0이고요. 그럼 현재 벌써 3개 나왔네요. 학교 시험에서 뭐 기니디 구하는 게 있으면 아니죠. 개수 구하는 거예요. 개수요. 민나야 잠을 깨고 조금만 힘을 냅시다 우리. 좀 덥죠? 에어컨 켤까요? 에어컨 켜? 왜 춤 안 켜고 키스마? 켜? 안 켜요? 이제 켰다가 춤을 다시 끄자. 그래 굳이 뭐 천원 안 닿아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 리을을 좀 보자고요. 이 개념 보면서 계속 할게요. 자, 그럼 리을은 지금 Z1 바고요. Z2가 같다고 했죠. 좀 책에서 2가 같아요. 자, 이거이면 Z1 더하기 Z2는 허수이다라고 문제에서 나와 있네요. 자, 맞는 거야, 틀린 거야? 응? 딱 보니까 수현이 딱 보니까 보여요. 자, 보이면 제일 좋죠. 딴 애들 어때요? 자, 바로 안 보이면 선생님 한 번 더 좀 약간은 더 봐줄게요. 자, Z2가 얘가 똑같다고 했으면 이 자리에 넣으면 돼요. 이 자리에 넣으면 돼요. 얘가 그냥 Z1 바라고요. 자, 그럼 얘하고 얘를 더하면 이게 얘잖아. 이게 더하면. BI 날라가죠. 허수 없어지죠. 그러니까 실수가 돼야죠. 틀린 거죠. 얘는 완벽하게 틀린 거야. 실수여야 된다. 그러니까 저 정의가 뭘 수 있으면 되는 거야. 맞죠? 자, 정의도 알고 함께 다야 돼요. 성질도 함께요. 자, 그러면 일단 리를 틀렸고요. 그 다음 미음이요. 자, 미음도 볼게요. Z1 제곱하고요. 자, Z1을 제곱하고 Z2를 제곱했대요. 능령이래요. 능령이 얘 문제죠. 그리고는 그러면 Z1도 0이고 Z2도 0이라고 했잖아. 문제죠. 자,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이건 좀 약간 반반 나눠지는 애들이야. 자, 그러면 너희가 맞다 안 맞다 알려고 한다면 직접 넣어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걸 넣으면 안 돼, 얘한테. 순서 바뀌었 얘가 이거이면 이거니까. 그렇다고 뭐 명제 같은 거 몰라도 상관없어요. 지금 순서 그냥 따라가는 거야. 이거이면 이거라고 했으니까 얘가 만족되는 것 중에 무조건 얘가 되면 맞는 거야. 무조건 맞을 거야. 근데 안 되는 게 한 개라도 있으면 틀린 거지. 근데 내가 아까 너희한테 복소수도 실수가 될 수 있다고 했죠. 실수도 복소수 한 종류라고 했죠. 그럼 내가 Z1 자리에 0을 넣고요. Z2에다가 1을 넣어볼게요. 성립하잖아요. 제곱해도 0, 제곱하면 1인데 곱하면 0이잖아요. 근데 얘는 둘 다 0이 아니잖아요. 이거란 말은 둘 다 돼야 맞는 거예요. 만약 이게 이거나 그러면 좀 뭔가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르게 생각한다는 말이 맞다는 뜻이 아니라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얘는 무조건 틀린 거지. 이거라는 말은 둘 다 될 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다. 이게 빨간 색깔이 얘가 되겠네요. 틀린 얘가 되겠다고요. 그래,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넘어갑시다. 쌤하고 지금 복소술 열심히는 풀고 있는데 여기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165번이요. 너희가 이 시간에 뭔가 좀 많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너희 힘으로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165번 하고 지금 우리가 남상고를 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너희 교실 한 번 더 얘기해 줄게, 얘들아. 교실요. 909입니다. 909. 목요일도 909고요. 쌤하고 오늘 이차함수, 복소수, 그 다음에 나머지 정리 이 세 가지를 좀 많이 할 생각이에요. 어렵지. 너희 힌트가 있다면은 정의로 가도 되고요. 좀 성질로 가도 됩니다. 성질로 가셔도 돼요. 옷이 좀 싫었구나. 어때 이거? 잘 나왔어요? 자, 또 같이 한번 해볼게, 얘들아. 좀 어려운 학생들은 쌤 풀이를 잘 이해하는 방향으로 한번 일단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이해하고 나서 뭐 필기해놓고 집에서 복습하는 방향으로 해놓고요. 그러면 분명히 실전에서 도움이 될 겁니다. 실전에서 많이 봤던 유형이 나오면 익숙하게 느껴질 거라는 거야. 지금부터 그걸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하고요. 자, 165번인데요. Z가 A 더하기 BI라고 나와 있죠. 자, 165번. 지금 영상이 좀 잘 나오고 있는지 잠깐 확인 좀 하고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너희가 보시면 조건이 하나 있죠. 자, Z 제곱 더하기 Z 바가 능력이다. 이거 맞죠? 이게 문제예요. 조건이에요, 두 개. 자, 얘를 이건 원래 정의대로 얘기한 거. 이게 제일 중요한 조건이 되겠다. 자, 이게 제일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럼 너희가 이걸 딱 보자마자 얘를 정의로 풀고 싶다면 얘를 A 빼기 BI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맞아요? 바꿔가지고 얘는 전개해가지고 능령되게끔 너희가 어떤 A와 B의 관계식을 구하면 그게 원래 정의대로 푸는 거예요. 근데 정의대로 푼다는 게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니라고 했어, 선생님이. 좋은 거예요. 근데 시간이 좀 걸릴 거야 라고 얘기한 거야. 응? 그럼 우리는 풀이 방법을 좀 섞어놓는 게 좋겠어요. 섞는 게요. 그것도 알아두시고, 또 하나는 성질 가지고 푸는 방법도 알고 있으셔야 돼요. 성질. 그럼 확인해보자고, 지금부터요. 자, 그럼 너희가 너희 풀이 중에 뭔가 정의를 풀었다면 이제 단편 한번 써보세요. 자, 얘를 가지고 좀 바꿔볼게요, 선생님, 이제부터요. 자, 그러면 Z의 제곱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Z바가 될 거 아니에요? 넘긴 거야, 그냥요. 얘들아, 이건 말 그대로 방정식이야. 복소수가 들어가 있는 방정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X에 대한 방정식 많이 풀어보잖아요. 그 X를 Z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있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방정식 그대로요. 자, 이게 첫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두 번째는, 자, 성질 쓰는 거야, 성질. 잘 보셔야 돼. 그럼 내가 만약에 Z에다가 왼쪽에다가 바를 붙였어요, 이렇게요. 바를 붙였어요? 그럼 얘한테 바 붙이면 어떻게 돼요? 바 붙이면 어떻게 돼요? 는 Z가 됩니다. 얘한테 바를 붙이면 빠빠 날아가죠? 마이너스는 어떻게 돼요? 아, 마이너스 안 날아가는구나. 잠수가 됐는데요? 이게 마이너스 Z가 돼요. 자, 다시 실수의 켤레 복소수는 실수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대로고 얘만 바뀌는 거지, 얘만. 자, 오른쪽에 뭐에 바뀌는 거야, 그냥요? 자, 왼쪽에 바를 붙이면 오른쪽 같이 붙이면 되는데 이 마이너스는 부가 가만히 있고 Z만 바가 없어진다고요. 여기까지가 성질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그럼 그 다음은 우리가요, 이 왼쪽 게 두 개를 이제 어떻게 할 거지? 두 개를 한번 빼볼게요. 연립하겠다고요. 여러분, 연립할 때 왼쪽 끼리 빼면 어떻게 돼요? 오른쪽 끼리 빼는 거 아니에요? 자, 약 빼기 알 했죠? 나도 약 빼기 할 수 있잖아. 약 빼기 하면 어떻게 돼요? Z 빼기 Z바가 되죠? 약부 바뀌었으니까. 얘가 인수분해가 되죠? 합차 공식이야. 잘 따라오고 있어요? 이게 합차 공식이 돼. Z 빼기 Z바, Z 플러스 Z바. 맞니? 그럼 여기서 하나 약분 되겠죠? 이게 뭐냐면, 이렇게 된다고요. 좌변이요? 이게 좌변인데, 얘들이 지금 는데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같은 게 아니라 약분되죠, 이렇게. 얘가 0이 아니면 약분되는 거야. 얘가 0 될 수 있어요? Z와 Z바가 같을 수 있냐고요. 위에 조건 보면은 위에 조건 중에 A가 양수고 B가 음수이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얘가 1 돼야 돼. 결론을 얘기하면 Z 더하기 Z바는 1입니다. 약분하면 1 남으니까요. 이거 이해돼요? 이걸 찾는 게 중요한 거야. 지금 쌤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정의대로 풀지 않았죠? 성질대로 풀고 있는 거야. 현재까지는요. 자, 너희 충분히 할 수 있죠? 방정식으로 풀고 있는 거야. 인수분해 이용해서요. 그럼 얘를 찾았으니까 우리가 하나 더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연립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는 이제 목적이 뭐야? Z를 구해야 돼. 문제에서 Zn승이 양의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방정식에서 연립방이 이제 다 식이 두 개 필요하다고요. 하나밖에 안 나왔다고요? 그럼 또 하나는, 자, 잘 보세요. 얘들이 곱해야 되잖아요. 아까 둘이 뺐으니까. 둘이 곱해볼게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Z 제곱하고요. Z바의 제곱이 있어요. 됐니? 그럼 약 곱하기 하죠? 좌변기 곱했으니까 약 곱하기 하면 되잖아요. Z 곱하기 Z바죠? 얘도 뭐야? 같은 식이네요. 야를 제곱한 게 얘잖아요. 그러면 Z 곱하기 Z바도 0이거나 1이거나. 그렇지 않니? 같은 식인데 얘 제곱된 거니까. Z바가 뭐라고요? 0이거나 1이거든요. 0이거나 1이거나. 그래서 잘 이해되고 있어? Z바는 1이어야 한다. 0 되면 아까처럼 똑같이 안 된다. 따라서 두 가지의 식을 우리는 찾아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뭐냐면 잘 보셔야 돼. Z와 Z바를 X의 두 근으로 보면 돼요. 우리 연립 방식 배웠죠? 얘가 두 근의 합을 의미하고요. 얘가 두 근의 곱을 의미합니다. 결국 얘가 바로 오메가가 된다는 뜻입니다. 오메가. 그럼 어떻게 될까? 어떤 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X제곱 빼기 X 더하기 1은 0의 두 근이 바로 Z와 Z바인 걸 알 수 있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양변에다가 X 더하기 1을 곱할 수 있는데 얘는 X 3승 더하기 1이 0이 됩니다. 따라서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 이때 X가 바로 Z인 거야. X가 Z로 될 수 있고 Z바가 될 수도 있다고요. 자, 이해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야를 한 번 더 제곱하면 Z 6승은 1이 될 거니까 얘가 바로 주기가 되는 거예요. 주기가 된다고요. 6칸씩 반복된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얘가 양의 정수가 나왔기 때문에 1이 양의 정수죠? 그럼 이제부터는 얘가 6개씩 반복되니까 300 이하 중에 6의 배수가 몇 개냐 묻는 거예요. 답은 50개가 된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는데 이게 성질 썼죠, 선생님이? 성질과 약간 주기성. 오메가가 떠오르는데 오메가는 여러 가지 방식 파트 나오는데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잘 듣고 이런 것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 아까 선생님 처음에 얘기했던 정의로 푸는 것도 하나의 풀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도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도 한번 해보시고 이게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갈게요. 자, 쌤하고 지금 복소수를 좀 풀고 있었는데 169번도 요 유형입니다. 169번도 복소수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169번. 자, 얘들아, 근데 일단 169번 좀 잠깐 좀 이따 봅시다. 일단 쌤하고 먼저 나머 정리 먼저 합시다. 알겠죠? 나머 정리까지 해야지 오늘 나갈 진도니까 너희 학교별로 풀 때 이 학교를 뭐 다 푼다가 목적이 아니야. 그 안에서 어렵게 나오는 유형이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세 번째 유형이 나머지 정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나머지 정리가 몇 번부터 나오냐면 163번부터 나와요. 163번. 근데 163번은 좀 앞부분에 있다 보니까 아주 어렵지 않고요. 제가 너희한테 이제 저 얘기 좀 해줄게요. 나머지 정리에 대한 개념을 잠깐만 얘기해 볼게요. 자, 여러분, 나머지 정리라는 게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인데 나머지 정리도 항등식이라는 뜻이야, 결과적으로. 나머지 정리의 가장 일반적인 걸 보면 fx를 fx는 어떤 1차식이라고 할까요? 1차식 곱하기 1차식 곱하기 몫을 qx라고 하자고 이렇게요. 그리고 플러스 나머지가 있다고요. 나머지를 이렇게 한글로 쓰자고요.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을 쓰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자리가 이제 2차식으로 바뀌었을 때, 얘가 바뀌었을 때, 자, 그 다음 3차식으로 바뀌었을 때, 이때 나머지는 각각 차수가 어떻게 될까요? 라는 거지, 그치? 우리가 차수 봤던 거죠. 자, 여러분, 나누는 식이 1차식이면 나머지는 반드시 상수가 돼야 돼요. 얘보다는 차수가 낮다고요. 그게 우리가 알아야 될 거야. 첫 번째는 얘가 상수가 돼요. 차수가 없다는 거지. 1차식보다 작아야 되니까 나머지가요. 근데 나누는 식이 2차식이면 나머지는 1차 이하가 되니까 ax 더하기 b라고 쓰는 거야. 1차식 이하로 쓰는 거지. a가 0되면 자동으로 상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3차식 나누면 얘는 2차식으로 표현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요. 그럼 얘도 상수니까 그냥 R로 씁시다. 보통 R로 쓰죠. 이렇게요. 소문자로 쓰기도 하고 대문자로 쓰기도 하고요. 자, 다 아는 이야기인데 학생들이 문제 풀 때 잘 못 써먹는다는 게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이 되겠죠. 맞아요? 그걸 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어렵지 않다고요, 개념이요. 자, 그래서 우리가 163번 하고요. 166번하고 이 두 문제 유형이 바로 나머지 정리고요. 나머지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이 두 문제요. 자, 얘들아, 166번을 먼저 보세요, 지금요. 자, 보고 있네. 166번. 자, 같이 해봅시다, 여러분. 유나야, 잠을 깨고. 자, 우리 쌤이 지금 166만 풀고요. 한 10분 정도 남을 것 같아서 그때 바로 원 하겠습니다. 안 푼 문제는 쌤이 그냥 건너뛰는 게 아니고 다음 시간에 하던가 할게요. 좀 원을 좀 하려고 합니다, 쌤이. 어떻게든 남은 시간 동안 원을 좀 하려고요. 알겠네? 수학 상부분에 끝부분에 끝부분. 자, 얘들아 준비됐어? 166번이요. 요 개념으로 펴보겠습니다, 같이요. 같이 한번 풀자고요. 자, 가에서 뭐라고 했어요? 자, 이런 모양 나오죠, 지금요. 따라 쓸게요. fx를 자, 뭐로 나눠요? x제곱 빼기 gx로 나누죠. 맞아? 얘가 이 자리에 들어갔다고 지금 얘인지 모르는 거야, 아직까지요. 근데 여기서 몫은 x 빼기 2라고 했고요. 나머지는 또 다시 써볼게요. gx에
전체 제곱 빼기 x제곱 빼기 x 더하기 3으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문제가.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 fx는 gx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나누어 떨어진다. 이게 조건이고요. 또 다른 조건, f0은 2라고 했어요. 됐니? 조건 다 썼다고요? 자, 그럼 너희 감상을 해봐. 지금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몫은요, 나머지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차수에 관계가 없어요. 얘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했죠. 얘가 지금 나누는 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하고 비교하는 거야. 얘랑 비교하라고 얘하고. 나머지니까. 그럼 이제 이제부터 우리는 가정을 하셔야 돼요. 자, 뭘 가정하는가 하면 나머지부터 가정합시다. 나머지부터. 아니야, 얘부터 가정해보자. gx가 얘들아 2차보다, 오케이? 2차보다 작을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더 클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자, 내가 제일 처음에 gx가 얘보다 작다고 가정해볼게요. 차수가요. 그러면 얘는 2차가 되지. gx가 2차보다 차수가 낮다면 얘는 그냥 2차가 된다고요. 그럼 얘가 2차라면 이 뒤에 있는 식은 뭐 몇 차가 돼야 돼? 1차 이하가 돼야 되죠. 그러면 가능성이 있겠냐를 확인해 보자고요. 일단 얘가 1차 같은 경우에 이제 gx가요. 1차 같은 경우. 그럼 얘가 1차면 요거 1차 제곱하고, 오케이? 여기 1차 제곱 2차 될 거 아니야? 그럼 2차 날라가니까 1차 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네요. 자, 첫 번째 가능성, gx는 1차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두 번째 가능성도 있긴 있겠지. 근데 너희가 실전에서는 그걸 다 할 수는 없거든, 사실. 되는 게 딱 보였다. 바로 들어가면 돼, 그냥. 그렇지 않겠네? 뒤에 가서 모순이 생기면 멈춰야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좀 전에 내가 1차라고 가정을 했더니 된다고요. gx가요. 그럼 1차라면 지금 fx는 뭐가 몇 차 될까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1차면 2차 곱하기 1차잖아요. 3차에 벌써요. 그러면 3차를 1차로 나누면 나눠 떨릴 수 있잖아요. 모순이 없다는 게 확인된다고 지금요. 얘도 뭐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문제가 없죠. 괜찮니? 잘 따라오고 있어요? 선생님이 좀 수업을 좀 이렇게 좀 약간 빠듯하게 해가지고 너희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고 나서 좀 도움이 안 되겠나? 여러분 조금 힘내주세요. 자, 다시 어디까지 했다고? gx가 1차라고요 지금요. 그럼 1차면 어떻게 시작해야 돼? gx를 뭐로 잡아야 돼요? 최고창이 뭘까요? 얘가 날아가야 되거든요. 1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gx는 x 더하기 c 꼴로 나타나야 돼요. 상수 x 더하기 c. 그럼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이제부터.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그럼 나 집어넣습니다, 이제부터 선생님이. 자, x 제곱 빼기니까 부 바뀌면서 이렇게 갈 거고요. 뒤에 거도 그대로 전개할 거야, 그냥요. 이런 식으로. 나중에 전개합시다, 이렇게 되겠죠? 우린 C만 구하는데요. C만 구하면 여기다가 GX가 완성되는 게 끝나는 거 아니야? fx가? 근데 C를 구하려고 하니까 요 조건이 하나 있네. 0을 넣어보겠네요. 양변에다가. 항등식이니까 수치 대입법이 성립한다고요. 그럼 우리는 양변에다가 0을 넣겠다고 이제부터. 자, F0. 이건 마지막에 검사할 때 써봅시다, 여러분. 자, 그럼 0을 넣어보면 빵이니까 마이너스 C만 남죠? 0을 넣어보면 마이너스 C가 남습니다. 빵을 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2가 돼요. 됐네? 빵을 또 넣어보세요. 그럼 또 C제곱 되죠? 빵 날라가죠? 더하기 3이죠. 이놈을 전개하면 C제곱 더하기 2C 더하기 3인데 이게 책에서는 2라고 했으니까 이놈이 날라가서 1 되고 빵 되니까 이게 완전 제곱식이죠. C 더하기 1의 제곱이 된다고요. 그럼 C는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그럼 우리가 이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gx가 완성되네요. 그럼 우리가 아까 검사할 때 내가 얘를 여기다 넣었을 때 말이야. 여기다 넣었을 때 이게 fx가 완성되는 거 아닌가요? 자, 여기다 넣을게 그냥 봐봐요. 이 자리에 마이너스 1 넣으면 되고 얘가 플러스 1로 바뀌죠? 부호까지 바뀌었으니까 플러스 1로 되고요. 얘도 이렇게 마이너스 1 되고요. 얘는 뭐 그대로죠. 이 상태에다가 누구 넣으면 답이 나와요? 마이너스 1 넣으면 답이 나오겠죠.
자, 마이너스 1 넣으면 답이 마이너스 2가 나올 거고요. 아까 내가 미리 얘기했지만 검산할 때 누구 넣으면 돼요? x한테 1 넣으면 0 돼야 되는 거죠, f가. 그럼 f1은 0 되는 걸 확인만 하면 됩니다. 될 겁니다. 된다. 아무튼 답이 얘입니다, 여러분. 그냥 수업을 막 하다 보니까 너희 좀 너무 힘들어하는 분도 있고요. 자, 이거 좀 멈춥시다. 멈출게요. 안 푼 문제들은 뭐 다음 시간에 풀던가 지금은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가 혼자 풀기에 좀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요. 안 푼 문제들은 난이도가 좀 더 쉬울 거예요. 알겠죠? 자, 우리 저번 프린터물 좀 꺼내보세요. 저번 프린터물이 뭐냐면은 원의 방정식 프린터입니다. 한 10분 조금 더 넘게 할 것 같았나? 책 끼워 없고 여기다 없어? 없으면 줄게요. 없어요? 이거? 자, 이거 그냥 개념 센 라이트입니다. 맞아. 개념 센 라이트고. 라이트 센이고요. 원의 방정식을 잠깐 좀 봅시다. 개념은 너희가 나중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학생들이 원에서 뭘 어려워할까 생각해보면, 이거. 원에서 뭘 어려워할까 생각해보면, 그래도 좀 개념을 설명해줘야겠다, 이번에요. 알겠죠? 개념 설명해볼게요. 원은 크게 여러분,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세 가지. 자, 선생님이 지금 수학 3으로 잠깐 갑자기 뒷부분 넘어왔습니다, 지금. 기말고사 범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네? 자, 한 10분만 생각하고 좀 합시다. 10분만요. 여러분, 원의 방정식 첫 번째는 정의예요. 정의. 원의 정의는 한 정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자, 배운 애들 한 번 더 들어봅시다.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입니다. 자취라고도 하고요. 이걸 원이라고 하는데, 이때 한 정점이 바로 뭐냐 하면은 원의 중심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 일정한 거리를 우리는 원의 반지름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일정한 거리인 이 점들이 바로 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점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x, y를 잡는 거고요. 중심은 일정한 정점이기 때문에 a, b로 잡고요. 반지름 보통 r로 잡습니다. 오케이? 좀 빠르지만 핵심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얘가 정점이고 얘가 원둘레 위에 있는 점이니까 얘하고 얘 사이의 거리가 바로 r이란 뜻이에요. 맞아? 이해돼? 여기가 한 정점 AB고요. 여기가 X, Y라고 보시군요. 그럼 이때 요 놈의 거리가 R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 둘레에 있는 이 원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방정식이 돼야 돼요. 방정식은 자취이기 때문에 X와 Y의 관계식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다 외워야 되겠다. 그죠?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어떻게 돼요? 이게 X, Y니까요. 야 빼기 야의 제곱이죠. 자, 이런 거는 까먹었다면 다시 외워주세요. 플러스 Y 빼기 B의 제곱. 이 놈이 반지름 R과 같다. 맞네? 그럼 이걸 양변 제곱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양변 제곱하면 X 빼기 A 제곱, Y 빼기 B의 제곱은 얼 제곱이 되죠? 이게 바로 원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의라는 거를 이 식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정의만 기억해서 따라 내려오면 되는 거지. 맞아?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중심과 반지름이에요. 원의 중심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 반지름이 중요한 거야. 왜? 정의이기 때문에. 정의에서 나온 식이니까 얘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너희는 이 식을 보고 중심을 찾을 수 있으면 되고 반지름을 찾을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그게 핵심입니다. 첫 번째.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뒤로 가서 이것도 눈을 뜨시고요. 유형 1번부터 선생님 어디까지 설명했냐면 여러분 유형 1번부터 유형 10번까지가
현재까지의 짧은 개념으로 설명한 겁니다. 유형별 설명을 다 안 하고 있는 거지 그냥요. 자, 한번 보세요. 1373번이요. 일단 1373. 선생님이 이런 거 숙제 내지 않을게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데까지 풀면 되는 거다, 그죠? 자, 1373에 중심이 같다 그랬죠? 자, 중심을 찾아보세요. 중심이 뭐예요? 책에 있는 식의 중심은 이게 뭐라고요? 얘를 보면서 2, A가 중심이야. 그러니까 2, -3죠? 중심 2, -3인 거야. 그럼 어떻게 식판 세워야죠? x 빼기 2의 제곱 얘하고 똑같다는 거야. 얘까지 똑같다고. 근데 단지는 모르죠? 그럼 이렇게 쓰는 거야. R제곱이라고. 됐네? 그리고는 2, -3를 지난다. 그러니까 지나는 점 무조건 뭐예요? 대입입니다. 대입이면. 자, 대입해볼게요. X자리에다가 -3를 넣어요. 1을 넣어요. 그러면 0 되죠? -3를 넣어요. 그럼 1 되죠? 응? 늘 R제곱 되죠? R제곱 자리에 1 넣으면 되겠네요. 다 됐네? 그러니까 첫 번째 유형이 제일 쉬운 거 풀고 있는 중이에요. 유리도 잘 이해돼? 유라 1373번. 이게 안 되면 얘기해? 선생님 좀 말이 좀 빨라서 그런 거 같기도 하고 해서 자꾸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책에 있는 좌표 있잖아요. A, 0을 또 지난다고 했으니까 대입하면 돼요. X에 A 넣고요. Y에 1 넣으면 됩니다. 0 넣으면 됩니다. 0. 그럼 는 1 더하기 1이잖아. 맞지? 여기다 0 넣었으니까. 제가 날라가서 A는 2가 되죠. 이렇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게 첫 번째 유형이었고요. 자, 유형 2번도 봐봐. 이런 정의로 쭉 가면 답이 나오겠죠? 그 선생님이 지금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넘어가자. 그냥 넘어갑시다. 하나만 더 풀고 넘어가자고요. 1380번이요. 자, 선생님이 중요한 문장 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개념과 연관되는 것 중에서. 또 다음 시간 되면 또 뒤에 이어서 계속 할게요. 알겠죠? 자, 1380 보세요.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한다고 했죠? 자, 우리의 목적은 뭐라고요? 중심을 찾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두 점이 지금 그림으로 그려보면요. 원이 이렇게 있는데 지름의 양 끝이란 말이 이 양 끝에 있다는 거야. 여기에 -1, -3이 있고요. 5하고 1이 있다는 거죠. 그럼 중심은 야의 중점에 있겠네. 우리 중점 구하는 공식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점이 어떻게 되죠? 더해서 나누기 2가 됩니다. 그래서 2콤마가 되고요. 딱 1도 얘와 더하세요. -2니까 나누기 하면 -1이죠. 자, 이게 중심이 됩니다. 판지름은 얘와 얘 사이에 거리 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거리 구하는 거 아까 공식 또 루트 씌워서 빼서 제곱 9가 되죠? 빼서 제곱 4가 되죠. 그다음에 그럼 13이 나오죠? 루트요? 그럼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식에 넣으면 끝이죠. 이 식에다가 x 마이너스 2의 제곱 y 플러스 1의 제곱은 반지름을 제곱해야 돼. 그러니까 13으로 적는 게 맞죠. 여기까지가 원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죠? 그래, 오늘은 원의 정의만 합시다. 집에 가서 한번 복습해보세요. 틈틈이. 오늘 정의까지만 할게요. 오늘 남산과 안 푼 문제들은 좀 쉬운 문제라서 건너뛴 거니까 유형은 다 풀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일단 그 다음 학교 나가면서 틈틈이 남은 문제를 풀겠습니다, 여러분. 자, 질문 없어요? 오늘 교실 어디라고요, 여러분? 9층에 몇 호? 909호요. 사실 책은 어딘지 잘 몰라요. 잘 찾아갈 수 있겠잖아요. 그리고 위에 위로 올라가셔야 돼요. 네, 수고했습니다. 수산학공예를 다 챙기고요. 자.
해줄 뻔 아까 잘 안 주는 거가. 이거네요. 수업인 거. 그래, 유라 대신에, 어떤 부분이 잘 안 돼요? 전체적으로 일단은 이게 나눔식이고, 맞아? 이게 나머지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게 앞에 2차가 있으니까 내가 gx를 얘보다 최소 작다고 가정했단 말이야, gx를. 2차보다. 예를 들면 1차 같은 거. 그럼 전체는 일단 2차잖아요. 그럼 나머지 무조건 1차가 돼야 되거든. 나머지가 1차 이하가 되는 거예요. 얘가 2차니까. 그럼 얘가 1차 이하 될 수 있는 가능성은 gx가 1차가 딱 되면, 그러니까 초창이 x로 시작하면 저거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럼 1차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나머지가. 나누는 식이 2차니까 나머지가 1차가 되게끔 하려면 gx도 1차 함수가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gx를 x 더하기 c로 잡은 거지. 최고차는 계속 1이니까 날라가야 돼. 그러니까 x 더하기 c로 잡고 아직까지 모르는 거야, c는가? 근데 요 조건이 있잖아요. F형이라고 했잖아. F형. 그럼 이 놈을 아까 세운 식이 있을 거 아니야. fx를 약 곱하기 야 더하기 야 할 거야. 약 곱하기 야 더하기 야. 그 식에다 이걸 넣는 거야. x를 넣는 거야. 그럼 0을 넣었을 때 우변을 다시 넣을 수 있으니까 0을 넣으면 는 2가 나오면 c가 나옵니다. 그 c가 아까 나에서 나왔어. 그리고 나에서 직접 fx를 야로 나누면 안 떨어지는 확인이 있단 말이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확실히 x 더하기 x 빼기 1이 맞다고 결론을 내린 거고, x 빼기 1을 다시 넣은 식 가지고 다시 한번 마이너스 넣으면 됩니다. 이게 상수였는데 gx가 상수 gx가 상수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냐고 묻는 거야? 안 되죠. 봐봐. 만약 얘가 상수라면 나누식 2차죠. 얘는 어떻게 돼요? 상수는 나머지 2차가 돼요. 2차, 2차가 돼요. 무조건 딱 작아야 돼. 나머지가. 그렇지. 상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날리는 거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 윤호 잘 이해했냐? 그래, 윤호야. 다음 주까지가 중간이니까 이제 두 번만 열심히 해. 진짜 그죠? 그래, 윤호 다음 주 생각하면 이제 또 수교를 또 해야 되는구나. 그죠? 그래, 또 열심히 하고. 그래, 화이팅!